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우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좋아요하고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해야 더 좋다네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수업 태도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태도에 대해서 아이들이 또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요즘의 수업은 꼭 뭐라고 하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강요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수업 방식이 아니라 최근에는 모둠 수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둠 수업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물론 학부모님들도 대충은 이해하시겠지만 이 모둠 수업에 대해서 아이는 보통 강의할 때는 자기가 들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모둠 수업에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도 관계가 있습니다. 모둠 수업하면 보통 4명, 5명 이렇게 한 조로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서도 어떤 아이는 매우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아이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잘 준비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고에서 제일 어렵다는 게 자사고 특목고하고에 비해서 일반고가 수업 진행하기 어렵다는 게 사실 강의만 진행하면 별 어려운 건 없죠. 물론 어렵기는 하죠. 아무래도 잘 따라오는 아이들이 얼만큼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아이가 그러니까 모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 참여에 대한 생각들이 아이들이 왜 대부분 보면 좀 수줍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줍어 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인지는 모르지만 잘 대화도 그러니까 준비도 안 해오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토론을 하려고 하면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아이가 뭔 대답을 해주고 이렇게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들이 있어야 대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 수업에서도 아이들이 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평소에 해본 아이가 그런 대화를 집에서 해봤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되지 않냐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일반고에서 모둠 수업을 진행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물론 선생님에 따라서는 선생님이 준비를 너무 잘해와서 아이들이 그냥 흥미롭게 따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꼭 그런 게 아니라 아이가 준비해야만 진행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 모둠 수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도 이 수업 태도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생활 기록부에 잘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죠. 이게 결국은 서울대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아니면 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만약에 아이가 성적이 나빠도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할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전제 조건이 바로 이 아이의 수업 태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수업 태도는 아이가 일방적 강의에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식에서 내가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는 또는 그러니까 필기도 하고 또 수업이 끝나면 질문도 하고 이런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둠 수업에서의 이 학생이 하고 있는 역할에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 역할이 단순히 얘가 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조장도 있고 부조장도 있고 또 그것을 이끌고 가는 이 아이의 어떤 능력치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가능한 한 어떤 형태로든 참여시키려고
만약에 영어 토론 대회가 있다든지 어떤 토론 대회가 있으면 누구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누구는 그것을 정리하라고 하고 누구는 또 그것을 서포트하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양한 역할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아이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다 틀리거든요. 어떤 아이는 지금 정말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뭐 이런 아이도 있거든요. 반에는. 그러면 그런 아이가 회의를 리드하게 하고, 왜냐하면 걔가 제일 많이 아니까 회의를 리드하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못하는 아이들도 많으니까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맡겨요. 아이들에게 각각이. 그런데 그런 역할을 보면서 얘가 공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조리 있게 말도 못하고 그냥 수줍어만 하기만 하고 그리고 아예 준비도 잘 안 해오는 아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역할을 맡겼더니 그런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아이는 그런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에 뭐 불만을 품을 수도 있고요, 아이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선생님은 이런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가느냐. 그렇죠. 이것을 선생님이 기록을 해요. 특히 모둠 수업에서는. 그래야 이 아이를 기록으로 뭔가 남겨줄 수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보통 평범한 수업에서는 자기가 강의를 하니까 사실 기록으로 남기긴 뭐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뭐 책자 같은 거를 갖고 가서 아이들을 얘봐라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근데 꼭 기록을 안 해도 선생님이 자기 자리에 가서 교단에 가서 뭔가 기록으로 남겨놓죠. 기억에 담아두기 위해서. 그런데 아이들은 이런 준비를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아이의 특성이 잘 안 드러나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아이의 특성이나 개별의 그 개성들이 있거든요. 그 개성을 담아서 그게 좋든 나쁘든입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적으면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나쁘게 적는다 그래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나쁘게 적지 않거든요. 다만 극복해줬으면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그 다음 학년이나 그 다음 학기나 그 다음 학년에 애가 극복이 되어 있다면 입학사정관이 평가할 때 매우 좋은 걸로 가게 되죠. 게다가 거기에 성적까지 또 올랐다. 이건 대단한 발전인 거죠. 그래서 이 학교생활 기록부는 제대로 그러니까 평가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뭐 성적으로만 아니요. 성적은 지금의 성적이잖아요. 지금의 성적만이 아니라 이 아이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또는 이 아이의 잠재력을 보고도 이 아이를 평가해 주겠다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이거든요. 거기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준비를 할 때는 자기가 못해도 좋아요.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저 옆집에 있는 공부 1등 하는 애나 걔 또 말도 잘해요. 뭐 시사 상식에도 밝아요.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현재의 그 아이가 계속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아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죠. 실제로 그 아이의 단점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가 드러나는데 그게 수업에서 나타나는데 그 수업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수행평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게 임하는 자세니까요. 그죠? 그리고 모든 수업에서도 이 아이가 역할에 따른 거에 얼마나 충실히 하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1등이에요. 전교 1등이기도 하고 말도 잘하고 정말 다 잘해요. 그게 모든 수업에 자기가 조장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모든 수업에 분명히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반에 뭐 그렇지 않은 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 반에 1등급에서 9등급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갖고 있는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성격이 급한 아이이거나 아니면 이 빨리 수업을 해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니 한 주에 5명인데 3명이 준비를 안 해왔어. 그래서 이게 참 원활하게 잘 안 돼.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럴 때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그 1등 아이가 이 아이들 나머지 아이들 3명을 잘 이끌어가는 게 리더십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이게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가 이 1등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는 리더십도 있도록 평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선생님은 지금 보고 자기가 본 것을 기록을 남겨놓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자기가 봤던 그 느낌의 사실을 적기도 하지만 당연히 적으면서 그때 당시에 자기가 느꼈던 감동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감성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끔 보면 뭐 선생님들이야 매일 보니까 사실은 뭐 그 정도까지 감동을 안 느낄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이제 취재 때문에 학교에 가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가끔 그런 장면들을 봐요. 보면 감동이에요. 저는 이 아이가 이런 것도 있구나. 여기에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배려심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보다 못한 아이들에 대한 그 배려심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잘 이끌고 가도록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 기록에 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개성이나 특성이 여지없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수업에서 뭘 어떻게 한다는데 이렇게 고민들 하고 계세요. 바로 이 부분이 이 아이의 개성 아니겠어요? 이 아이가 만약에 어떤 아이라면 이럴 수도 있죠. 그 못하는 애를 막 질타하죠. 너가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겠어요? 야, 너 바보같이 너 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수업이 끝나면 근데 수업이 끝나면 그 장면은 못 볼 수도 있어요. 이 선생님이, 그죠? 수업 끝났으니까 수업 끝난 다음에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그 이후에 그 다음 수업에 갔더니 뭔가 분위기가 썰렁해. 이런다고 하면 이 선생님이 느끼겠죠. 쟤네들한테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이런 거를 보고 선생님이 기록에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수업의 태도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지난 2번의 시간에서 수업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업의 태도가 오직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둠 수업이나 수행평가나 이런 거에서 드러난다. 여기서 드러나는 요소가 지금 좀 전에 제가 학업 역량이나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제일 원칙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일 조건. 합격의 제일 조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성도 있죠. 학업 역량도 들어가 있죠. 발전 가능성도 있죠. 전공 적합성도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거를 무시하고 또 다른 걸 준비한다? 무시하고 또 다른 코디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아이들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거를. 근데 이전에는 제가 그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 그 책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또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 예전에도 비슷하게는 설명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선생님들도 읽을 거 아니에요? 이 책을 학교 전체가 사서 선생님들 공부하는 책으로 연수에도 올겨울에도 사용한 학교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입학사정관들을 만나서 실제로 입학사정관들은 여태까지 자기들은 평가만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평가한 거에 대한 그 평가를 다시 한번 이걸로 재정립하게 해주니까 입학사정관들도 놀랬던 거죠. 아니 세상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자기는 알고 있었지만 그 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는 되어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제일 원칙, 제일 조건은 수업 태도에 있고 그 수업 태도가 미치는 영향이 전체를 미치게 된다. 학교생활 기록부에. 그래서 제일 조건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아이는 또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학부모의 자녀는 그리고 이것을 실천만 해준다면 그 아이의 성적이 몇 등급이든 상관없이 뭐 인서울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다는 학교들 아니에요. 인서울은 무조건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아이로 키워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이를 키워야 되는 목적인 거죠. 아이 잘 되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고 우리 자녀도 알아야 돼요. 지가 얼마나 이 엄마가 또는 이 아빠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그거를 케어해 주는지. 근데 이런 거에 모든 제일 조건이 수업 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명쾌하게 알아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몰랐기 때문에.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은 거죠. 원래부터 태도나 이런 게 좋았던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여태까지 나빴던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이 방송을 듣는 이 순간부터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 제일 조건이다. 이것만 고쳐지면 인서울은 된다. 성적과 상관없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과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이게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여태까지 다 9등급을 했다고 손쳐요. 물론 9등급이 이 방송을 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끔 보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저는 만약에 9등급의 그 고3 그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이 방송을 보는 그 학생이 달라지기만 한다면 비록 대학에서 정말 원하는 서울대는 못 갈지언정 대학에 가서 아니면 그 다음에 생이 미래가 확실하게 펼쳐질 수 있다. 미래가 정말로 잘 보인다. 미래가 매우 밝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수업 태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했고요. 또 다른 시간에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수업 태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3탄까지 찍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